한국 주식이 가장 강한 때가 바로 그때 3월 15일부터 제가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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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Yeah. 강환국 작가님과 함께 투자 사생활 2025년 마지막으로 돈 쉽게 버는 해 자산 배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시죠? 일단 지난주에는 강릉과 속초를 갔다 왔고 다음 주에 네. 또 말레이시아를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태국을 갔다 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다니세요? 여행 놀러요. 하시는 네, 건가요? 예. 네. 네, 그래서 너무 바쁘네요. 놀러. 네. 빡세네요. 네. 예. 자산 배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산 배분을 한번 해보면은 네, 제가 네.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놀든 말든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작가님이 채널을 통해서 뭐 매달 중요할 때마다 항상 예. 체킹해 주시고 자산 어떻게 배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올해를 마지막으로 돈 쉽게 버는 해라고 보셨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통 아무래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다음 해 뭐 전망 이런 거를 하는데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좋다고 봤고 코인도 좋다고 봤고 금, 은도 좋다고 봤거든요. 네. 사실 그럼 거의 모든 자산들이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년의 마지막으로 이제 한탕할 수 있는 훌륭한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한국 주식은 다 쓰레기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별로 쓰레기가 아닌 것 같아요. 꽤 많이 올랐고요. 네. 미국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고 네. 미국 주식 자체도 나쁘지 않고 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은도 올랐고 이제 코인만 올라주면은 내 모든 예언이 맞는 건데 그럼 이제 해피 엔딩인데 아직 그 해피 엔딩은 오지 않았으나 아직은 2월 초입니다. 중순인가? 날짜도 몰라요. 며칠인지. 2월 중순입니다 지금. 네. 네. 여전히 올해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고 그 전망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자산들 채권은 빼놓으셨어요. 채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이거를 좋다고 봤는데, 일단 작년에 제가 유일하게 틀린 자산이 채권이었고요. 네. 그리고 뭐 당분간 지금 금리 인하 흐름도 별로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은 좀 제외해 뒀습니다. 그래도 네.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거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블랙선이 빵 터지면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코인 다 나락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를 그때 구할 수 있는 것은 금과 그 채권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금리가 4% 이 정도인데 금리를 0%로 내릴 거거든요. 정말 큰 대공황이나 대위기가 오면은 그때는 채권이 급등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보험 차원으로 채권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올해는 별거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네, 따라서 전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구성을 하시지만 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최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그것이 자산 배분이다라는 것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네. 좀 덜 유식한 말로, 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이제 안전벨트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에어백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사실 운전을 하면서 오늘 한번 벽을 제대로 박아봐야겠다. 그럼 졸라 재밌겠지 하면서 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하잖아요. 어쩌다가 푹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고 에어백이 있는 이유는 내가 별로 의도치 않다 하더라도 벽을 박는 사건이 가끔 나온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채권이 어느 정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 안전벨트 중에 하나인 거죠.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갑자기 망해버리면은 뭔가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다른 미국 채권에 돈이 몰릴 거거든요. 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고를 해서 팡 갖다 박아도 내가 죽을 정도는 안 다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자산에 관심을 가졌을 때의 유리한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자산 배분인 건데요. 부동산도 조금씩 한 몇 년 전부터는 관심을 가지시던데 올해는 혹시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늘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네. 제가 사실 어제 또 한 번 심심해서 numbeo.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들의 물가나 이런 거를 좀 비교하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제가 심심풀이로 이제 부동산 쪽을 눌러봤는데 그 거주 부동산 중에서 월세 수익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더라고요. 맞아요. 1.2% 나오더만요. 저
그거 놀랐어요. 기사 요즘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몰랐어요. 근데 예. 제가 말을 안 봤기 때문에 네. 어제 이제 우연히 봤는데 한국이 1.2%야. 싸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싸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한마디로 이제 한국이 집값 대비 월세가 제일 싼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 부동산 사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럼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좀 이제 비싸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확실한 거는 한국 부동산 지금 저평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근데 보니까 놀라웠던 게 그거였어요. 미국이 월세 순위가 10%가 넘더만. 네. 물론 그게 뉴욕은 아닐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이런저런 도시들 다 합쳐가지고 평균 내니까 10%인 거고, 그리고 보니까 PIR가 미국이 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소득을 3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지금 한국이 뭐 25인가 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래서 천주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월세가 미국보다 더 비싼 도시나 국가들이 더 있다. 이게 좀 놀라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10% 그거보다는 이제 아래. 월세 수익률이 미국이 높다는 거죠. 아, 네. 월세 그죠, 수익률이 그죠. 10%? 네, 그죠. 네. 근데 물론 그건 뉴욕은 아마 아닐 거고, 네. 이런저런 도시 다 합쳐가지고 평균 낸 거 같은데, 네. 그래도 다 대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네. 저는 사실. 네. 부동산 가격이 좀 낮아야 월세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봤던 기사는 한국의 월세가 싸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월세 시장에. 글로벌 시장은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좀 수익성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잠깐만, 근데 월세가 싸면은 그 글로벌 자금이 왜 들어옵니까? 월세를 더 많이 받아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월세가 오를 네. 것이다라는 거죠. 네네네. 아, 오케이. 월세가 오르면은 가격도 올라가가지고 월세도 먹고 실질 차익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화이팅. 네. 올해 자산 배분은 예.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아까 쭉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좀 비중을 실으면서 자산 배분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 지금까지 가장 수익률이 좋은 쪽과 가장 부진한 쪽은 어떤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통 자산 배분 쪽에서는 제가 50% 주식, 30% 채권, 20% 금을 하고 있고요. 아니다. 네. 그 20%가 금은이고, 네. 이제 그쵸. 30%는 채권이고, 50%가 주식인데, 그 중에서 일단 그 주식 쪽은 그 한국, 미국이 각각 20%이고, 그 나머지 10%는 지금 중국, 인도, 일본을 하고 있고요. 그 채권은 한국, 미국으로 반반 나눴고요. 장기채로 20% 중에 그 20% 중에서 그 이제 금이 가장 많고 은이 조금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간 게 지금까지 금처럼 보이고요. 제가 자세히는 보진 않았지만 금이었고, 잘 안 나간 거 부진한 게 이제 전통 자산 배분에 해당되지 않는 이제 코인 쪽입니다. 특히 이제 알트코인 쪽이 아무래도 좀 빠졌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가장 안 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전통 자산 배분에 들어간 돈이 한 70%인가 75%인가 그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는 코인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고, 제가 뭐 비상장 주식도 하고 뭐 딴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 좀 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전통 포트폴리오 배분으로는 70%. 뭐 정도요. 예, 갖고 계시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0인가 75인가 뭐 그 정도일 네. 겁니다. 네. 금융자산 가운데 70%는 이렇게 자산 배분을 했고 30%는 코인으로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가운데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금, 네. 가장 부진한 게 알트코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금이 진짜 많이 비트코인은 의외로 오르죠. 그럭저럭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알트코인은 지금 별로 안 좋죠. 네. 금이 진짜 많이 오른 게 네. 2013년, 예. 14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네. 그때 금 한 돈이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금 한 돈짜리 이렇게 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돌반지 예. 이런 거 살 때 20만 원 초중반이었거든요. 20만 원 초중반이다. 지금 얼마예요? 50만 원. 아, 50만 두 배가 됐군요. 넘어갔어요. 네. 그 사실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이 할투란 채널을 한 지가 지금 한 그 6년이 좀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원자재를 파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할투 고고학을 했어요. 이제 할투만 끄집어 가면서 이제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와 대박 오늘 이 말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계속 금사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금사라고 시작한 게 보니까 딱 그 2019년 언저리였는데 그때가 한 1200불, 1250불, 1300불 이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2950불 넘어갔으니까 2배 이상 오른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도 금 사라고 하시겠어요? 예, 지금도 금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지금도? 예, 지금도. 네. 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요번 주에 이제 하루를 날 잡고 이제 금, 은 원자재만 공부했는데 이제 득도를 오늘 제가 했어요. 이제 그 득도 내용이 뭐냐면은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물건이 그렇지만 가격이 오르면은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러면 테레비가 잘 팔리면 테레비를 찍어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금은 그거를 하는데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린다라는 게 이제 핵심 이론이에요. 보면은 1971년부터 80년까지 금이 2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금 생산량이 실제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는 1980년이었어요. 네. 뭐냐면은 9년 전부터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정작 공급량이 늘어난 게 9년 후예요. 왜냐면은 금이라는 게 내가 찍고 싶어가지고 어떤 왕이 와서 여봐라 금을 찍어라 하면 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나름대로 자금도 조달을 해야 되고 광산을 찾아야 되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사람 고용해야 되고 기계 찾아야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굴려야 되고 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가격은 오른 지 9년 됐는데 그때부터 공급이 늘기 시작하고 바로 그 시점부터 금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가격이 빠졌어요. 금 가격이 2000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금이 한때 한 7, 800불까지 했는데 그게 250불까지 내려가요. 2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까지 가면 8, 90%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근데 그 20년 동안에 금 생산이 계속 늘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2000년까지 금 생산이 늘어나다가 그때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2000년부터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11년까지 올랐거든요. 11년 동안 올랐는데 네. 또 여기서도 이제 금이 실제로 생산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08년인가 9년인가 되게 오래 후에요. 가격이 오른 후에 한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이제 그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공급이 늘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격이 다시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이 사이클이 시작한 게 2019년이에요. 19년. 29년에 금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이제 한 5, 6년 정도 돼가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는 금 생산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3년 생산량도 그렇고, 24년 생산량도 전년 대비 0.5%밖에 안 늘었어요.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직은 이제 금 가격은 6년 전부터 오르고 있는데 생산량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과거에 미뤄해 보면은 한 20년대 말 정도 돼야지 금 생산량이 다시 유의미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부터 아마 가격이 빠지기 시작할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20년대 중반이다라는 거죠. 20년대 말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몇 년 동안은 먹을 게 남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금 가격의 추세는 금의 생산량의 추이에 달려 있다. 그렇죠.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면은 생산이 일단 다시 늘어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 네. 그래서 그 10년 동안은 즐겁게 돈을 벌면서 이제 금 가격이 오르는 거를 구경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게 그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공급 쪽은 우리가 살펴봤고 금의 수요를 보면은 중앙은행들이 2022년부터 매년 1000톤씩 사가요. 예. 1000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1년에 그 금의 총 수요가 4천 몇백 톤인가 뭐 그러거든요. 이게. 네. 그거에서 20% 이상을 중앙은행이 가져가는데 이 중앙은행도 보면은 20년 동안 금을 팔다가 2010년부터 15년 연속으로 금을 사돌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네들이 찍어내는 그 돈의 가치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네들이 돈을 찍어내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네. 어차피 내 돈도 내가 못 믿기 때문에 일단 금을 좀 사가지고 버티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15년 전부터 그 금을 사고 있는데 그 금을 사는 게 보통 1년에 몇백 톤이었는데 22년부터 1000톤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게 네. 왜냐면 22년 그때였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 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세상이 지정학적으로 불안하구나라는 걸 좀 크게 느끼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가 더 세졌어요. 네. 그래서 수요도 이쪽에서 중앙은행이 빨아들이고 있고 공급은 계속 안 될 거고 20년대 말까지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금 수요가 있기 마련인데 최근 들어서는 중앙은행들이 사들이는 금의 양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2022년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또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에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좀 누르기 위해서 중국이 금을 계속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이제 그 인플레이션 해치도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하신 그 미국 그 달러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도 한몫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24년에 피트로 달러가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옛날에는 이제 미국과 사우디가 50년 계약을 해가지고 야 사우디 내가 니네를 왕족을 지켜줄 테니까 그 대신에 너 사교 팔 때 무조건 달러로 팔아라는 계약이 있었거든요. 네. 24년에 빈살만이어가지고 뭐 필요 없어, fuck you 해가지고 끝났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달러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금 기반이었고 그 후에는 석유 기반이었는데 그게 지금 깨졌어요. 그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맞다. 중국.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미국 채권 보유하는 거를 줄이고 있어요. 2010년에 걔네들이 이제 1.3조 달러까지 보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7천억, 8천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절반을 팔았어요. 제 추측컨대 미국 채권 사놓은 거 만기 되면은 그 만기한 원금을 받고 다시 리볼빙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미국 달러를 많이 흔들고 있죠. 왜냐면 네. 미국 달러라는 게 이게 원래 펀치 스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채권을 팔고 만기일이 돌아오면 그 딴 놈이 채권을 사가지고 이 돈 받아서 여기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만기일이 돌아오는데 이걸 지금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죠.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아니 적국 돈인데 그 적국의 채권인데 왜 사주겠어요, 그걸 사실. 내 적의 채권인데. 지금 그런 어떤 패권 다툼이 조금 더 노골화된 시기에 그쵸. 금의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은 금과 또 오일을 기반으로 해서 좀 움직였었던 패권을 유지했었던 달러를 어떤 식으로 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삼을지 여기에서 가상화폐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해 내내 상승하고 몇 년 동안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시는 거네요. 과거에 미루어 보면 20년대 말까지요. 그리고 이게 또 금이 또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그 미국 주식과 거의 정반대로 가요. 특히 장기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럼 미국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같이 투자하기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산 배분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게 그 50% 미국 주식, 50% 금 포트폴리오를 그려보면은 정말 스무스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쁜 자산 배분이 나오죠. 50대 50을 하면은. 수익률도 꽤 괜찮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1971년부터 미국 주식의 수익률보다 금의 수익률이 살짝 더 높아요. 단 여기서 배당을 제외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실제로 배당을 주고 배당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은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금보다 높기는 한데 그거를 빼고 가격만 비교했을 경우에는 금의 수익률이 미국 주식보다 조금 더 높아요. 24년에 넘어섰어요. 만약에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네. 금 보유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예. 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감사를 근데 해보자. 설마 근데 있겠죠, 근데? 있겠죠? 그 어디 가? 금이, 금이 막 뭐 날아다니나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게 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보진 않으세요? 근데 만약에 그럼 만약에 거기 있는 없다면 금이 어떻게 없다면 될까? 되는 거지? 있다면 금값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그 댓글에 막 많이 그것까지 제가 쓰시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없는 게 진짜 없어버린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금값이 오히려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러니까 없다면 더 희귀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금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잠재 매도량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오. 왜냐면은 지금 그 국부펀드라는 게 결론적으로 그 금과 미국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의 부채를 갚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대충? 구프펀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미국에서. 국부펀드라는 게 지금 이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이 자금 조달할 게 그거잖아요. 금 팔고 토지 팔고 뭐 이제 연방정부 자산 팔고 이거 아니었어요?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근데 코인 딱 보니까 사들이고. 팔 게 없어. 그러면은 금 팔 게 없으면은 금값이 더 오르는 게 세상에 있지 않을까요, 그게? 네. 하지만 그렇죠. 큰 변수라고 보지는 않으신다. 아니 근데 설마 그게 금이 없겠습니까? 미안해요.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없으면 대박이겠다. 아니 이번에 그 일론 마스크가 트위터에도 올리겠더라고요. 아니, 감사를 여기 너무 안 한지 오래돼서. 감사 한번 해볼까? 네.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 마이클 세일러가 밑에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면 이런 문제 없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감사를 하고 나서 미국이 앞으로 그런 국부 펀드라든지 전략적인 자산으로 네. 비트코인 등 이런 가상화폐에 더 많이 사들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물론 현재 시세는 그걸 반영하지는 않고 있지만요. 근데 일단 그거를 누가 하느냐 또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거기 일단 재무부 장관 베센트라는 아저씨가 있고 이분도 코인에 프렌들리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 매니저로 자산이 수십억 불 되시는 분이고요. 훌륭하신 분이고 이분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루트닉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상무부 장관이 되실 거예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분도 이제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10억 불을 사셨습니다. 그 자기 회사를 통해서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것도 야 내가 지금 비트코인에 노출이 몇억 불이 되어 있는데 조만간 몇십억 불이 될 겁니다라고 하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왜냐면 그 최소한 10억 불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셨으니까요. 자 근데 이분과 베이센트 재무부 장관이랑 합쳐가지고 90일 내로 그룹 펀드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면은 오케이 이 사람이 지금 본인 자산이 또 수십억 불 들어가 있는데 코인을 살까 안 살까라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왠지 살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왜냐면 내 돈이 지금 수조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그룹 펀드가 이만큼 있어. 그러면은 사실 그거 그냥 논리적으로 이유되기도 되게 좋거든요. 아니 대통령도 허가했으니까. 대통령도 허가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논리적으로 봐서 오케이 펀드가 있다. 그러면 자산 배분 차원에서 주식이 얼마, 뭐 이러면 채권에 얼마, 그리고 이제 실무 자산은 얼마, 비트코인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네. 그걸 해가지고 누구도 그거 보고 미쳤다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후보 펀드에 뭐 자산에 뭐 1%, 2%, 3%, 5% 넣는 것은 문제가 별로 없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미국의 국부펀드 어떻게 구성이 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어. 안 하기만 해봐. 이게 안 하기만 해봐. 네. 안 할 수도 있나요? 아니 뭐 당연히 뭐 변수는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하기만 해봐. 우리 지켜보고 있어. 네. 네. 다음 달부터 시작하신다는 계절성 포트폴리오는 뭘까요? 제가 그래서 2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게으르 네. 빠져가지고 이제 노느라고 3월부터 시작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시즈널리티 AI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사실 뭐 AI는 좀 과장된 것 같고 그냥 지구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상품들,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것들의 계절성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예요. 내가 왜 네. 지금 남 사이트를 홍보해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S&P 500은 뭐 3월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굉장히 강하다. 언제부터 좀 약한 편이다. 뭐 테슬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하다. 그런 걸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1월이나 2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넷플릭스 이런 데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1월부터 2월까지는 넷플릭스를 사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강하다고 치면은 2월 말에 팔고 그러면은 3월에 유난히 강한 자산이 무엇인가 그럼 그거 들어가고 이런 게 네. 이제 계절성 포트폴리오죠. 예를 들면 2월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보통은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네. 중국 주식은 대부분 올라요. 2월 같은 경우. 그럼 예를 들면 2월에는 상해 지수를 잠깐 샀다가 팔고 3월에는 또 보통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 좋은 편이거든요. 한국 주식을 갈아타고 뭐 이런 게 계절성 포트폴리오죠. 이런 식으로 과거 그 계절성이 강했던 상품에 일시적으로 투자를 하고 빼고 하는 것이 계절성 전략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올해 그 계절성의 패턴을 파악하시고 미리 3월에 강할 것 2월 말에 사시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3월 15일부터 4월 23일이 제일 강했고 그리고 뭐 최근 20년 동안에 뭐 예를 들면 18번 올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최근 20년 동안에 18번 요 구간에 올랐으니까 올해도 오를 가능성이 내릴 가능성보다 높겠지. 그러면 3월 15일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한 달 정도 보유하고 4월 23일 날 판다. 이런 게 하나의 계절성 전략이죠. 네. 4월 23일부터는 그때부터 강한 거를 살펴봐야죠. 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시니까요. 네. 지금 좀 어느 정도 계획은 서 계실 것 같은데 편입 예정인 ETF나 주식은 있으실까요? 안 서 있어요. 지금 가서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식이 가장 강한 때가 바로 그때 3월 15일부터 4월 23일. 저는 추측건데 이제 그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상장사들의 배당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배당 재투자 이런 이슈 때문에 네. 가격이 좀 오른 게 아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3월 15일부터 4월 23일 그 구간에. 그래서 네. 올해도 뭐 특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한번 꼭 한 달 들어가는 게 유력한 전략이죠.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인 해, 특히 올해 같은 대통령 1년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2월까지 살짝 좀 약하다가 3월 한 중순? 요때부터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미국 네. 주식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주식은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요. 2월에 보통 이제 좀 강한 편이고 그거는 무슨 이유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중국과 관련된 이유가 있겠죠. 뭐 그들의 휴일과 관련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그들이 뭐 1월, 2월에 뭔가 엄청 중요한 뭐 행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중국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예. 계절성이라는 게 되게 엉터리처럼 보이긴 하지만 보면은 다 이제 뭔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다 이런 것도 하나의 계절성인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다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잘 팔리고 겨울에는 안 팔리는지. 근데 주식이랑 그 코인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이유가 뭔가 다 있어요. 단 우리가 그 이유를 늘 설명할 수는 없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 현상만 보고 이때 보통 강하구나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는 결국에 이렇게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 계좌, 코인 계좌, 계절성 포트폴리오 계좌 이렇게 나누신다는 건데 아까 그 자산 배분 7, 코인 3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럼 계절성 포트 계좌는 어느 정도 비중 그냥 뭐 생각하세요? 가볍게 인력 들어갔다가 그냥 이제 네. 잘 되고 이게 계속 먹힌다 하면은 계속 비중을 늘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네. 그렇죠. 네. 가볍게 시작하는 뭐 거죠. 전체 네. 비중에서 뭐 10%도 안 되네요. 10%는 당연히 안 되죠. 네. 네, 그렇죠. 네. 가볍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냥 한 자릿수 비중으로. 그렇죠. 늘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는요, 이게 이제 투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다 가볍게 시작한 다음에 안 되면 빨리 접어버리고, 잘 되면은 이제 좀 더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11사 천국 50지옥. 그렇죠. 예, 네. 이런 계절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또 계절별로 또 어떻게 자산들이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해서 올해부터 투자를 시작해 보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